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지난 4년간 트럼프 행정부 기간의 활동을 정리하며 대북 제재 활동을 강조했습니다. 대북 제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에 비핵화라면서 이와 관련해 240차례가 넘는 대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최근 발표한 국가안보방어 보고서에서 지난 4년간 부처 활동을 정리하며 미국과 세계 금융체제의 온전함을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테러 대응과 금융 첩보 활동을 강조하면서 강력한 금융제재와 다른 도구 등으로 불량 정권과 테러리스트 그리고 미국의 이상에 대한 위협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각국에 대한 재무부의 주요 활동을 소개하면서 북한을 가장 먼저 거론하면서 스티븐 무누신 전 재무장관 재임 기간 모두 243건의 대북 조치가 취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는 북한 정권을 국제 금융체제로부터 고립시키면서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관련 조치의 대표적 사례로 지난 2017년 중국 단둥은행을 미국의 금융체제에서 퇴출시킨 조치였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주요 돈 세탁 통로 역할을 했던 단둥은행을 애국법 311조를 근거로 대리계좌 개설과 유지를 금지한 조치를 평가했습니다. 또 지난 2018년 2월 취한 해운운송과 무역 제한 등에 관한 조치도 언급하면서 해당 조치가 역대 대북 제재 중 가장 큰 규모로 대북 제재 위반 해운사와 무역 관계자 1명, 기관 27개, 선박 28척을 대거 제재 대상에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북 조치도 성과로 꼽으면서 지난 2019년 9월 라자루스와 블루노로프, 안다리엘 등 북한 정권의 지원을 받는 악성 해킹 조직 3곳을 지대 대상으로 지정하고 북한 정찰총국 소속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해 4월에 발표된 사이버주의보 역시 재무부와 국무부, 또 국토안보부 등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을 강조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권고 조치 등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무누신 전 재무장관은 지난해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핵과 사이버 위협 활동에 대해 제재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으며 다른 부처와 공조해 합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churned out, as you know, a large number of sanctions on North Korea that really have been focused on their nuclear weapons programs. There have been some other sanctions on North Korea associated with cyber crimes that they've done, or not against them, on actors in North Korea. Let me be more specific. 재무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9 테러리스트 자산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9년 한 해 미국 정부가 동결 중인 북한 자산이 모두 4,448만 달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의 주요 민간 연구단체 전문가들이 보고서와 언론기고 등을 통해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 인권 활동을 억압하면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고 북한에도 역효과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정박 한국 석좌는 22일 발표한 한국 민주주의에 길게 들이운 북한의 그림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박 석좌는 민주화 운동과 촛불 시위 등으로 권력을 잡은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남용해 오히려 한국 내 민주주의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문제로 문 대통령이 자신의 대북 포용 정책을 지지하기 위해 국내 반북 발언과 북한 인권 활동을 억압하고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특히 국제적 논란이 된 대북전단 금지법과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사무조사, 면허박탈, 감시, 구금 등으로 단체들이 유엔에 도움을 호소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과의 화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문 대통령의 시도는 김정은의 핵무기 폐기를 독려하기보다는 한국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그의 인식만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석좌는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의 일관된 대남 비판 발언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지원 거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은 문 대통령의 이런 유화 정책이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빅터차 선임연구원도 최근 한국 언론기고문을 통해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 등 인권단체 탄압은 문재인 정부의 자멸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차 석좌는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금지법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한국에서 누구나 북한 정권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권리와 공간을 빼앗아 버렸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재단의 재정 지원을 90% 이상 삭감하는 등 적극적으로 표현의 자유 탄압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SIS의 선임 고문인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도 앞서 VOA에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 강행을 비판하면서 한국이 북한 정권의 요구대로 따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South Korea is coming out looking very bad in the United States because of its actions. It's seen as totally responding to the North Korean demands. 워싱턴의 헤리티지 재단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대북전단 금지법이 남북한 주민 모두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한국 정부가 지금처럼 북한 인권과 한국 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경우 남북한 모두의 기본적 자유를 훼손하는 우려스러운 결과를 맞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가이익센터 한국 담당 국장은 지난달 트위터에 청와대가 대북전단 금지에 대해 옳은 일을 했다면서 전단 때문에 전쟁을 할 가치가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한다면 북한의 부분적 비핵화를 수용할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미국 의회 조사국이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 완화 여부는 북한의 무기 개발뿐 아니라 인권 침해, 테러 지원, 돈 세탁 등 여러 복잡한 것들이 묶여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대북 외교 현황 보고서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 하에 미북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경우 주요 쟁점은 부분적 비핵화 수용 여부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측 협상가들과 감독 역할을 하는 미국 의회 의원들은 점진적 제재 완화와 함께 북한 핵 프로그램의 단계적 폐기를 목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빅딜을 시도해 완전한 제재 완화에 앞서 완전한 비핵화가 선결돼야 한다고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대화의 결과로 부분적 비핵화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도 관련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은 제재 유예 혹은 전면 해제 전에 다른 여러 요인 중에서도 안보와 영내 안정성, 인권과 거버넌스 문제를 다루는 법적 요건들로 인해 복잡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무기 개발뿐만 아니라 인권 남용과 자금 세탁, 불법 무기 거래, 국제 테러와 불법 사이버 범죄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개인적 외교는 양국 간 적대감을 낮췄고 북한의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실험 중단을 유지시키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2년 가까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북한은 군사 역량을 늘리고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재개했으며 국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도 확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일각에선 한반도 문제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치들이 미한 동맹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이 재개될 경우 실무 협상을 강조하며 보다 전통적인 외교적 접근을 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최근 전술 핵무기 개발과 다탄두 탑재, ICBM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공언한 점에 주목하면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 실험이 이뤄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영국 의회 의원들이 지난 22일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에게 소환을 보내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남북한 정부에 남북공동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촉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탈북민 출신 태용호 한국 국회의원이 26일 자신의 사회 연결망 서비스에 공개한 소환 내용에 따르면 영국 의회 내 초당적 모임인 북한 문제에 관한 의원협회는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에게 북한군의 한국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차원의 대응이었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으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약속과 합의가 필요하며 해당 사건을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 한국과 북한이 남북합동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라브 장관이 남북한 정부에 촉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육군이 주한미군의 요청을 받아 특정 군수물자 개발을 진행 중이며 주한미군이 장거리 타격과 방공 역량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미국 육군 미래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존 머레이 미래사령관은 25일 미국의 민간연구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현재 주한미군으로부터 복수의 요청을 받고 특정 군수물자와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차세대 장거리 타격과 방공 역량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 향후 한반도 전장 환경에 미군의 차세대 무기가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머레이 사령관은 또 현재 영내 가장 많은 육군을 보유한 주한미군도 육군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다영역 작전 개념의 적용 대상이라며 내년에 진행할 예정인 다영역 작전 실험엔 핵심 동맹국들로 참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이 노동당 산하에 기존 정찰총국의 기능을 분산하고 강화하는 총괄 정보조직을 신설하고 이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에게 맡길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6일 공개한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보기구 보고서에서 북한의 정보기구를 담당할 새로운 부서 신설 움직임이 있으며 정보기구를 담당하는 부서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가장 믿을 수 있는 김여정 부부장이 수장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현재 노동당 중심으로 북한 국정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과 정보기구 명칭이 김일성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는 점을 미뤄볼 때 정찰총국에 집중된 대남 해외 정보 조직의 분산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향후 남북 미북 관계 진전 상황에 따라 북한의 대내외 정보 환경 역시 정찰총국 중심의 군사 정보 활동보다는 노동당 산하 새 정보 조직을 중심으로 한 비군사적 정보 활동이 더욱 요구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